이렇게 수련의 원칙,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 이렇게 좀 거창하기도 한데, 지극히 간단한 말들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련자라면 이렇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루고자 함이고, 빨리 이루고자 함은 욕심의 발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에 따라서, 욕심에 의해서 나의 수련이 이렇게 좌지우지되게 되면 그 수련은 이렇게 100% 엇나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아직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컨트롤은 이렇게 조절은 둘째치고 내가 내 자신조차도 아직 잘 모르는데 그저 욕심만 앞서서 조급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상태에서 수련이 잘 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내 자신의 수련을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에 입각해서 그런 식으로 수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를 따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중도라고 하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양한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양적인 어떤 위치적인 정확히 가운데를 말하는 중도냐, 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중도로 보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후자 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수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내 수련을 좀 깊게 해야 될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서 수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뵈면 10년, 20년 하셨는데 엄청 조급한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수련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이렇게 쫓기듯이 수련하고 의무적으로 수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습관적인 수련이 되기 쉽죠. 그럴 때는 차라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수련의 관점. 그 관점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은 그 자체가 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이렇게 생각의 범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내 자신이 있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는 다른 관점에서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의 수련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이 꽉 막혔을 때는 그것을 뚫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파고들어서 열심히 수련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또한 때로는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고 좀 편안하게 좋은 풍경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따독거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이 수행의 목적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명상이 있을 수 있고 기수련이나 차크라 수련 같이 에너지를 운영하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련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이렇게 신앙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수행에 맞게 그 목적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자문자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수행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원리 원칙적인 기준이나 원칙에 맞게 내가 실제로 수련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아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하시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야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수행자들 중에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자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의 목적과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혹은 내 자신이 면밀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인이 말한 것 혹은 이렇게 책에서 읽은 것을 기준으로 애매모호하게 잡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먼저 공부가 앞선 분들의 말씀이나 어떤 체험담 혹은 좋은 서적의 내용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100% 있는 그대로 나하고 나 자신과 호환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가 앞선 분들의 말씀을 혹은 어떤 좋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아무런 비판적인 의식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수련할 그런 가치조차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수행을 내가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 나 자신의 깨달음과 나 자신의 수행을 그만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정 시간 동안 그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그런 식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면 그저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시트럴 V, 시트럴 C, 시트럴 V, 컨트롤인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죠. 어떤 공부든 나한테 맞게 재해석이 되고 재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거는 또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 분들께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의 목적과 방법론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계속 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수련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자문자답하시고 나의 노력을 내가 노력하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져야지만 내가 수련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효율성과 가능성이 높아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수련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정말 이것을 그대로 실현해내기란 정말 어렵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말들일수록 그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수행의 길로 어떤 수행이든 수행의 길로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디시고 길로 들으셨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잊으시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그 흔들림 속에서 그것을 확고히 하면서 공부가 진행되기도 하죠. 수행이. 하지만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게 될 경우 그것은 이렇게 좀 너무나 낭비적인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자, 항상 당연한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 또 오늘 또 한 것 같습니다.